이정우가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응원도 주춤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정우는 2년 전 4월 중순까지 14경기에서 55타수 11안타, 타율이 2할도 안 되는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이정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진을 지나자마자 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당시에는 메이저리그 적응을 위해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올 시즌 사실상 메이저리그 데뷔와 같은 이정우. 이정우는 지난 시즌 이 시기에 부상을 당하며 시즌을 통째로 날렸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다시 찾아온 걸까요? 현재 이정우의 타율은 2할 8푼대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4타수 1안타 경기를 7경기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타율이 떨어졌고 이후 5월 들어 5경기에서 무안타로 부진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수들은 초반엔 이정우를 만만하게 보고 패스트볼을 던졌지만 이정우가 좋은 타구를 날리면서 메이저리그 적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율은 한때 3할 4푼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점점 노출이 될수록 분석당하면서 변화구 비율이 많아졌고 이정우는 좋지 않은 볼에도 안타를 치려다 보니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우는 삼진은 잘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타자는 삼진을 피하기 위해 타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안타 이상의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 타석에 서야 합니다. 현재 이정우는 살짝 헤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생각보다 부진이 조금 일찍 찾아온 거죠. 그 사이 샌프란시스코는 미네소타에게 3연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승률 6할이 무너졌고 순위도 3위로 떨어졌으며 1위와의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제 1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120여 경기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을 평가하긴 이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반등을 위한 좋은 타이밍으로 홈 9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지구의 순위 경쟁팀인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직전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후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오게 됐습니다.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비싼 선수인 유격수 아담에스를 타순에서 내렸습니다. 다저스의 2번 타자는 타율 3할 7푼의 프리먼, 양키스의 2번 타자는 4할 타율로 복귀한 에런 저지입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2번 타자는 타율 2할 1푼이었죠. 기다려줬지만 답이 없자 아담에스를 6번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체프먼을 올렸습니다. 현재로서는 타격이 가장 나은 선수인 체프먼과 라모스를 전면에 배치한 셈입니다. 사실 체프먼도 타율만 보면 답이 없지만 볼넷을 잘 골라내면서 출루율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정우를 4번 타자로 배치한 것입니다. 우선 더 많은 공을 본 이후 들어오게 하고 최원 라모스가 출루했을 때 이정우가 점수를 만들어내려는 전략입니다. 한 달 넘도록 아담에스와 웨이드 주니어를 기다려주기도 했는데 전날 안타를 친 이정우를 부진하다고 타순을 바꿀 리는 없죠. 이정우가 상대할 애리조나 투수는 메릴 켈리입니다. 메릴 켈리는 KBO 출신이죠. 7년 전 이정우를 상대한 적이 있으며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타율 5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켈리는 KBO에서 평균 자책점 3점대를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 5경기에서는 부진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다시 본인의 장기를 살리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회 초 애리조나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마운드에는 벌랜더가 섰습니다. 실점도 줄어들며 시간이 갈수록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벌랜더. 2회에는 행운도 따르며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야스트렘스키의 타구 판단 미스로 큼지막한 3루타를 허용했지만 그 순간 커브아웃 쪽으로 들어온 이정우가 공이 바닥에 닿자마자 손을 번쩍 들며 인정 2루타라고 어필했습니다. 결국 주자는 홈을 밟지 못하고 3루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정우가 급하게 공을 처리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정우는 1회 말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로 출루한 상황에서 켈리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켈리는 쉽게 던지는 듯 보였고
1, 2번 타자들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상대 첫 투구는 체인지업이었고 볼이었습니다. 역시 정면 승부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라모스가 출루한 상황이라 기대감이 컸는데 이정우가 2구째에 갑작스럽게 번트를 시도했고 결국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희생번트인 줄 알았지만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2아웃 상황에서 4번 타자 이정우가 갑작스레 번트를 시도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3회 초 벌랜더는 1번 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샌프란시스코는 또다시 리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후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고 라모스는 다시 한번 행운의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이제 라모스의 타율이 이정우를 추월하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후 2구째를 밀어쳐 우중간 안타를 만들어내며 1, 3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힘껏 달려가며 떨어지는 공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러나 후속 타자가 병살타를 치면서 동점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벌랜더는 같은 타자에게 또 한 번 홈런을 허용하며 패전 위기에 몰렸습니다. 벌랜더는 이번 시즌 9경기 선발 등판 동안 승리가 없는 무승 투수입니다. 5회 말 샌프란시스코가 1점을 따라붙으며 1대2 상황, 6회에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라모스는 또다시 행운의 안타로 출루하며 이정우의 타율을 추월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올스타 선정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켈리는 더 바깥쪽으로 승부하며 투볼로 시작했고 이정우는 6회 당시 타율이 3할 오픈으로 팀에 도움이 될 타격을 기대했지만 5구째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켈리를 상대로 3타수 1안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벌랜더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았고 6이닝 2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켈리는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정우는 8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또 타석에 들어섰고 팬들의 정우리 응원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정우 앞타자인 라모스가 정말 좋은 타구를 날리며 동점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애리조나의 좌익수가 고무 인간처럼 껑충 뛰어올라 타구를 잡아내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분위기는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결국 1대2로 경기는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모든 타석에서 주자 있는 상황에 등장했지만 스타라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 한 방을 터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도 중견수 방향 타구로 아웃되며 결국 4타수 1안타로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경기는 1대2, 1점 차 패배였고 샌프란시스코는 직전 경기까지 2경기 연속 1점 차 패배를 안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9회 초는 로드리게스가 깔끔하게 막아냈고 9회 말 역전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리조나는 전체적으로 좋은 팀이지만 불펜이 약점이고 특히 마무리 투수가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어 기대를 걸었지만 플로레스, 아다메스, 베일리 모두 부진하면서 팀은 또다시 패배했고 이 제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점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우야, 힘내라. 이상 흰수영구였습니다.